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뭐 카카오도 문제가 생겨서 다 네이버로 지금 이동을 했고, 뭐 이게 영구적이 될지 임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인터넷도 좀 불안정해가지고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뭐 카톡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이버 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5대5 향의 16번째입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어, 오늘 할 내용은 전자지도의 장단점입니다. 전자지도가 종이지도에 비하면은 훨씬 편하죠. 뭐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자동적으로 또 이동을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좋은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GPS를 이용하고 GPS가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10초 정도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지도에 있는 내용은 마치 안드로메다가 2만 광년 떨어져 있으면 그 빛이 2만 년 전에 출발한 것처럼, 이 전자지도에 있는 표시도 10초 정도 전에 위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육안을 사용해야 돼요. 육안은 실시간이죠, 당연히. 물론 이것도 실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기 9만 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거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그게 훨씬 더 지연 시간이 짧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경우는 실시간이지만 멀어질수록 그 광속만큼 지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점도 있죠. 이건 전천후입니다. 육안은 뭐 어둡거나 아니면 뭐 안개가 끼거나 그러면 안 보이지만, 전자지도는 그렇지가 않죠.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전파 지연되는 거 말고는 훨씬 더 완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지도만 사용하면 안 되고요. 항상 여러 가지를 같이 써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육안인데, 육안도 문제가 있어요. 머리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운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혹은 항공 조종하신 분들 알 텐데, 머리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그게 실제 위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도 렌트카를 특히 빌리면 그런데, 새로운 차니까 도로폭하고 그 차 폭도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머리를 어, 헤드 레스트의 왼쪽에 되느냐 오른쪽에 되느냐에 따라서 그 폭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육안 같은 경우는 머리 위치를 고정해야 그 어딘지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로 사용하는 게 이제 헤딩이나 로더 인디케이터입니다. 헤딩 인디케이터가 있으면, 아, 이게 어느 쪽으로 돌렸으니까 그쪽으로 돌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로더 인디케이터는 헤딩 인디케이터보다는 조금 늦게 되죠. 헤딩을 바꾸면 러더가 바뀌고, 러더가 바뀌면 그 힘을 받아가지고 배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방향 전환 예산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왜 하냐면은, 그레이 리프 채널이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레이 리프라고 보이시죠? 여기가 어떻게 가냐면은 폭도 좁아요. 그런데 이 각도도 036도로 이렇게 가다가 005도로 꺾어져서 다시 092도로 이렇게 쫙 급회전을 해야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운전할 때도 급회전은 쉽지 않죠. 근데 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찰이 적잖아요. 그 도로같이 마찰 계수가 높은 데에 있는 게 아니고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독 항해를 했습니다. 폭도 900m밖에 안 되고 036도에서 005도로 좌회전을 하고, 다시 거기서 거의 90도 가까이 꺾어져야 되죠. 급속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 별 문제 없이 했습니다. 물론 뭐 선장이 뒤에 있긴 했지만 개입은 안 하고 향해하는 거 보더니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어쨌든 다음 목표는 라운드 아일랜드입니다. 라운드 아일랜드는 이쪽에 있죠. 물론 라운드 아일랜드는
조금 더 좁고 그래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선장이 판단할 일이겠죠. 제가 그 정도 이제 경험이 된다.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단독 항해를 시킬 거고 아니면은 직접 하겠죠.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해협 통과할 때는 항상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 좁은 길을 갈 때는 항상 그렇죠. 저도 자전거로 요즘 매일 학교를 가고 있는데 자전거도 이제 좁은 길을 갈 때는 패시지 같은 데를 갈 때는 속도를 낮춥니다. 좋다도 뭐 보통 뭐 10도 정도로 하는데요. 5도 이하로만 합니다. 급기 방향이 바뀌면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도 보통은 8 노트로 다니는데 4 노트로 감속을 한 다음에 그리고 통과한 다음에 인제 5 노트 정도로 그렇게 높이곤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가 아니고 여기 보면 네이버 카페죠. 네이버 카페에 8812 번에 올렸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모르겠습니다. 한 일 주일 정도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하는 게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다른 대안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로그인도 다음으로 하면 되는데 자꾸 카카오로 하라 그러고 해 보니까 그냥 아이디만 바꾼 건데 따지고 보니까 왜 그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안 하고 쓸데없는데 경비 절감을 너무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편해요. 불편하고 어 지금 뭐 쓰는 것도 원활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뭐 일 주일 정도 봐서 괜찮아지면 돌아갈 거고요. 아니라면 계속 그냥 네이버로 남거나 아니면 네이버도 또 맛이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지삼 어쨌든 저는 다중화하는 게 항상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KT에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KT에서도 항상 이중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모듈 같은 경우는 이중화를 못 하죠.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 RP나 리지널 프로세스나 CP 센트럴 프로세스는 항상 이중화를 하고 있고 싱크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경우는 삼중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삼중화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이중화 정도는 해야 되니까 한 일 주일 정도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